예, 안녕하십니까.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여러분들 정말 어제부터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가슴 떨리고 긴장하시면서 오늘의 탄핵 선고 결과를 기다리셨을 텐데, 그 결과는 예상보다 조금 더 그 충격적으로, 네. 완전한 인용, 만장의 전원일치의 인용 판결이 나온 그런 모양새에서 대통령이 과연 계엄을 그렇게 잘못했던 것인가, 계엄을 잘못했더라도 과연 탄핵 당할 만큼이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던 분들께는 조금 많은 실망과 충격을 드리는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신나시거나 흥겨우시거나 당연히 그러시지 않을 텐데, 좀 차분하게 오늘 그 탄핵 인용과 파면 결과 등,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저희가 늘 모셨던 김익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수가 10년도 안 돼서 두 번째로 우리의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문영대 소장 대행이 한 22분 정도 읽는 거를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이제 요지를 읽은 거죠. 재판장의 소장 대행으로서. 그걸 듣고 있으면, 아니, 저 정도의 요지가 나올 거면 도대체 왜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온갖 구설과 온갖 논란과 온갖 소문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지체됐는가? 그게 좀 의아스러울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저런 정도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국회 측 편만 다 들어준 결정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탄핵을 선고한 핵심 이유부터 일단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을 못했죠. 그 얘기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정영식, 김복현, 조원창님은 무슨 반대 의견을 내셨을까 뽑아서 봤어요. 형사소송법을 좀 준해 줄 필요가 있대요. 형사소송법이 뭐죠? 피고인, 피청구인이 내가 억울해요. 난 이런 주장이 있어요. 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준하는 형사소송법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는 준하지 않았으니 이거 좀 강조해줬으면 좋겠네? 겨우 요거 하나 했어요.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님 여기 들어가서 38일 동안 뭐 하셨나 봤더니 탄핵 심판 진짜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 횟수에 제한을 두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계엄이 정말 문제가 됐다. 대통령은 탄핵 당할 만하다라고 선고한 핵심 이유를 보면 알라리 보면 그러니까 외눈박이 물고기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너는 안 보여, 너는 안 보여, 난 이것만 보여라고 하면서 한쪽만을 반영해서 쓴 판결문을 보면서 뉴스를 안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익현 님도 이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함께 계속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탄핵을 선고한 핵심 이유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죠. 이거 짚어보면서 문제를 계속 짚어보면서 가죠. 네. 5가지 사유인데 5가지 전부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도 일치된 의견으로 잘못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첫째는 이제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 사실 실체적 요건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절차적 요건 그 부분은 국무회의 정도는 있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실체적 실체적 요건이요. 그 지금 말씀 마치신 건가요? 저는 실체적 요건이 정말 없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여기서 재판관들이 말을 한 걸 보면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때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님 그때 탄핵 진행 중인 건 검사 하나, 방통위원장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안 돼요라고 말해. 진짜 썼어요. 아니 며칠 전에 줄탄핵해서 국무회의 다 마비시켜버리겠다고 했던 뉴스도 안 보시나요? 그때 당시 진행 중인 게 2건이었겠지. 그리고 아마 이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예고만 된 상태였지 정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결정문에 담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저 변호사님도 판사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요새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문도 그랬고 저는 정말 이 비법조인으로서 맘먹고 쓰면 무슨 얘기도 그냥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담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니 대통령이 느꼈던 여러 가지 그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에 대한 뭐 실제 뭐 우려, 공포 내지는 실제에 대한 대통령이 파악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 이런 걸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이 남용되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헌재에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수적이 아니라 저는 주된 게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 실체적 요건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문형배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예결위 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이 안 되겠어? 야당 의원 몇 명인데. 그리고 2025년 예산안이 깎였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예산안이 깎이면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예산이 깎이면 경상북도 불활날 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찍어봐야 합니까? 대통령, 행정공무원들 하는 분들은 아는 거죠. 2025년도에 닥칠 재앙에 대해서 2024년에 대통령은 몰랐으므로 그것은 실체적, 그냥 차라리 이런 문장은 빼라고요. 없어 보인다고. 그리고 지금 댓글로 승복하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승복하죠. 누가 그렇게 승복 안 한다고 치사하게 끝까지 우린 승복 안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치사하게? 승복하는 건 승복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승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문장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지 두 번 안 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짚어야죠.